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23일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바깥으로 각종 언론들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정상회담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갖다가 점검 내지는 추진하기 위해서 뉴욕을 거쳐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름대로 꿈보다 해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보원에서는 정보기관장의 동선 및 만나는 사람들 이와 같은 것을 밝힐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오히려 구구한 억측들, 구구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1942년생 올해 80이죠. 내년이면 대선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81가 됩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그야말로 교토 3굴이다. 즉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보면 김영광 실장과 함께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정말 잘 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대한민국을 갖다 굽어 살피사 막판에 관심 뚝 떨어지고 집콕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통 외교관들, 정통 관료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도 또 중국 문제도 북한 문제도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저 경천동지할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이끌어냈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집콕하는 통에 관심도 없고 또 솔직히 무슨 내용이 있을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에 빅3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 너의 정보기관의 책임자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 이른바 나이 많고 이제 70, 80 바라보는 이 세상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거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감옥도 갔다 오고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고생했죠. 또 한때는 김대중 정부에서 2인자 행세도 했고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도가 뚝 떨어져 갖고 도저히 국정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지고 이 상태에 밑에 실무 관료들은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의용, 서훈, 박지원 이 세 사람은 모른 척 하고 사실상 미국 쪽으로 성큼 한 발 다가선 겁니다. 물론 시진핑과 중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괘씸하고 김정은이 봤을 때는 괘씸하기 짝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 서훈, 정의용, 박지원도 살아야죠. 특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또 경우가 다르죠. 아시겠습니다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이른바 자기의 고향은 사실 뉴욕입니다. 젊은 시절에 70년대 그 당시 금성상가 있을 때죠. 뉴욕 가서 뉴욕에서 가발 장사해가면서 80년 초 전두환 정부 초기에 그 무렵에는 이미 뉴욕 한인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한인회장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DJ하고 접촉이 되었고 결국 처음에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으로 시작해서 또 DJ가 집권했을 때는 그쪽에 공보수석이죠. 그때는 공보수석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또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옥도 가고 대북송금 특검 관련해서 어쨌든 박지원 씨, 노련하기 짝이 없는 박지원 씨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 문재인 정부는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끝났다. 자,
내년에 3월 9일 대선을 치르고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안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아시겠습니다만 몇 해 전에 상배의 부인을 잃었죠. 부인 잃고.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따지면 거의 40년, 50년 가까이 자기의 기업이라든가 자기의 모든 터전이 있는 뉴욕, 이번에 그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 가는데, 저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 기자분들이 해석하는 대로 무슨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면 국가안보실장이 가야 되고 외교부 장관이 가지 왜 국가정보원장이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뭐 이런저런 대화, 정보를 갖다가 전해준다? 그 정보를 전해주는 데는 굳이 국가정보원장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죠. 굳이 간다면 국가정보원에 뭐 국장급이 가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가는 것이 맞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례적으로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내년 5월 10일 다음 정권이 들었을 무렵에 흔한 이야기로 사실상 망명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역대 임기 말 국가정보원, 국가안전기획부 끝이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뭐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은 빼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권의 사실상 거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장세동 안기부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태우 정부 들어서자마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수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안기부장 이현우 부장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었던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바뀌었던 그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안기부장, 권영애 안기부장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정부 들었으면서 감옥에 끌려갔고 그야말로 배를 긋고 자해할 정도로 당했죠. DJ 정부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 들었으면서 싹 다 감옥 갔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정원장 원세훈 원장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감옥 몇 년째 감옥 가고 전 들락날락 마치 감옥을 갔다가 자기 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사람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다 감옥 갔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이 있었고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서훈 원장도 오금이 저리겠습니다만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정말 오금이 저릴 겁니다. 북한 문제 때문에도 오금이 저리겠습니다만은 국정원을 갖다가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즉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죠. 정권 바뀌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씨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박지원 씨는 다음 정권 들어서자마자 아마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 머리가 영악하기 짝이 없는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교토삼굴,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즉 언제든지 사실상 망명, 토끼일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참 그렇네요. 문재인 정부 이제 뉘엿뉘엿 석양이 저무니까 관료들 말 안 듣죠. 관료들 심지어는 이제는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고 오히려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갖다 슬슬 관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동안 4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 이번에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확연하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이 레임덕 현상을 보이면서 이제 정통 관료들, 전문 관료들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하기 시작하고, 특히 박지원 원장같이 뭔가 뒤가 캥기는 분들 드디어 도망갈 구멍 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